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편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정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접근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접근성 들어가시면 여기에 입력 및 동작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입력 부분에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라고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라고 있죠. 자, 요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저는 지금 켜놨어요. 자, 들어가 보게 되면 블루투스나 헤드셋을 연결했을 때 자, 발신자 이름 읽어줍니다. 근데 항상도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항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한번 걸어 볼게요. 그러면 YJH 자, 어때요? 발신자가 내 스마트폰에 등록이 돼 있을 때는 그 이름을 읽어주죠. 아주 이것도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으로 안 하면 블루투스나 헤드셋을 연결했을 때만 켜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헤드셋 연결해서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화를 같은 걸 볼 때도 바로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 얘기를 해주니까 요거는 굉장히 편리해요. 요거는 켜놓도록 하세요. 꼭. 자, 그 다음에 음량 올리기 버튼을 눌러서 바뀌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전화 받을 때 자, 동그라미 버튼 같은 거 나와서 손으로 밀고 뭐 이러다 보면 잘못 밀리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음량 올리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특히나 있으신 분들은 이거 손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저희 부모님도 그게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요걸로 아예 돌려놓으면 그냥 그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바뀌죠. 블루투스 기기 헤드셋이 연결된 상태에서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켜놓게 되면 2초, 5초, 10초 그 다음에 직접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이어폰 같은 거 끼고서 뭔가 듣거나 보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5초로 켜놓게 되면 5초 후에는 자동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요것도 뭐 필요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통화 종료죠. 제가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통화 끝나고 통화 종료가 된 줄 알고 무슨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말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전화가 끊기지 않아서 상대편이 그거 다 들어가지고 아주 낭패 보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걸 켜놔요. 전원 버튼을 눌러서 통화 종료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전화가 오면 예를 들어서 수신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통화 종료 여기 버튼을 눌렀죠. 이거 한다고 해서 종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종료됩니다. 되는데 전원 버튼을 눌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중으로 종료를 시킵니다.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아예 전원을 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종료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안 끊겨서 연결이 계속 돼 있는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통화하고 끊었는데 잘 안 끊어져서 계속 통화료가 지불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이걸 켜놓고 꼭 종료 버튼 눌러서 하는 걸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내용이 상대편한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 종료 버튼은 꼭 습관적으로 눌러주도록 하세요. 그 대신 설정이 돼 있어야 종료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종료되는 거니까 꼭 요거 명심하시고 꼭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요즘은 스마트폰이 점점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글씨도 작아지고 굉장히 전체적인 것들이 모두 작아지죠. 이번 시간은 설정의 디스플레이에 가서 이 글씨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위에 보면 밝기라고 나오죠. 밝기 최적화는 쓰시면 좋아요.
주변이 밝으냐 어두우냐에 따라서 밝기가 알아서 조절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스마트폰 사용할 때 좀 더 눈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이 선명한 화면인데, 자, 여러분들이 선명한 화면과 자연스러운 화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블루라이트 필터를 꺼야지만 이제 자연스러운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 부드러워짐으로써 눈에 조금 부담을 덜 주죠. 그 대신 블루라이트는 먹지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긴 하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 들어가 보세요. 지금 현재 보이는 글씨가 이 사이즈라면 이거를 올려주면 글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문자 보낼 때나 뭐 카톡, 웹에서 검색할 때도 훨씬 더 눈에 무리가 안 가게 편리하게 쓸 수가 있죠. 자, 요것은 이제 키우면서 여러분이 어느 게 최적인지를 좀 찾으셔야 돼요. 이게 화면이 너무 글씨가 크게 차지해버리면 다른 게 가려질 수도 있으니까 주로 쓰는 앱들 키시고 요거 조절을 조금씩 하시면서 자기에게 눈에 맞는 글씨 크기로 딱 잡아주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면 크게 작게인데, 자, 요 경우에요. 메신저 같은 게 나올 경우에 요거를 크기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맞는 최적의 그 조건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놓고 한번 써보시다가 아, 이것도 작다 하면 조금 더 올리고 한 번 더 써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내셔야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완전히 본인에 맞는 최적화된 그런 상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실험을 하시면서 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화면 해상도죠. 자, 요것은 주로 이제 동영상을 볼 때라든지 이럴 때 해당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저는 이제 중간으로 놨거든요. 이쪽까지 올라가면 배터리가 많이 닳아서 이쪽으로 안 올리고 이쪽으로 놔뒀는데, 자, 제일 좋기는 이게 제일 낫죠. 내 스마트폰의 최대한의 해상도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것도 아주 선명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 스마트폰의 이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걸로 쓰시면 좋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배터리 때문에 외부를 자주 나가기 때문에 이걸로 쓰게 됩니다. 자, 요거는 올리고 내리고냐에 따라서 이 웹 화면이 커진다거나 작아진다거나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주로 이제 영상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되고, 게임 같은 거, 그 다음에 요런 걸 지원하는 앱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우리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게 아이콘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 그러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 화면을 지금 확대를 해서 이걸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 보이는데, 실제 이제 스마트폰 보면 이제 아이콘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가셔가지고요, 좀 더 시원시원하게 보게끔 키워주면 됩니다. 디스플레이에 가시면 여기에 쉬운 사용 모드라고 있죠. 쉬운 사용 모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뜨죠. 이걸 키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자, 켰어요. 쉬운 사용 모드. 자, 그러면 좀 더 크게 표시되는 심플한 디자인 홈 화면, 오작동 방지 위해서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 조절하고, 고대비 키보드, 그렇죠? 예전에 쓰던 거, 기존 설정은 이제 적용이 안 된다고 하죠. 자, 이렇게 켰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특히나 부모님이나 연세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거 스마트폰 설정을 해주실 때는 무조건 이게 최고예요. 이게 한 번에 딱딱딱 찾아 들어가니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딱 구성을 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정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또 쉬운 사용 모드로 또 들어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이죠. 자, 요거 길게 누르기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초, 1초, 0.5초 직접 설정이면 내가 이제 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장점이 뭐냐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길게 누르라고 그러면 그게 좀 애매해요. 어떨 때는 짧게 누르고 어떤 분은 또 길게 누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가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이렇게 해서 길게 누르라고 딱 말씀을 드리고 한번 눌러보라고 하시면 딱 이렇게 누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띄라고 했을 때
자, 요거에 맞춰서 저장을 해주시면 앞으로 여기 스마트폰에서 길게 누르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스마트폰 쓰시는 분의 이런 누르는 습관이나 이런 거에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 이 스마트폰 설정을 해주실 때는 이 쉬운 사용모드 꼭 체크해서 사용하시도록 해보세요. 아주 편리하게 쓰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시각적으로 좀 더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인성 향상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성 향상 부분은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 접근성이라고 있죠. 자, 이 접근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들어가시면 여기에 시인성 향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크기와 대비 색상을 변경해서 본인에게 최적화를 시켜주는 건데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편리하고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선 고대비 테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고대비 테마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들어가시게 되면 테마 1과 테마 2가 있습니다. 자, 테마 1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자, 어떻게 되는 건지 보이시죠? 완전히 까만색 화면에 대비가 많이 되게끔 나와서 이렇게 편리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쓰시려면 일단 적용을 시키기 전에 다운로드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하나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고대비 테마 2로 가시게 되면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구매 전 확인 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구매 안 하고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고요. 구매하는 부분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삼성에서 갤럭시에게 제공하는 이제 무료 테마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다운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뭐 스페이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없다, 한눈에 딱 들어오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고대비 테마를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 고대비 테마 적용하기 전에 앱을 다른 걸 실행 중이면 혹시나 뭐 저장이 안 돼 있는 거는 유실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적용해 볼게요. 시간은 좀 걸리죠. 자, 100% 해서 테마 적용했습니다. 자, 이거예요. 어때요? 예, 아주 까맣게 나와버리죠. 그래서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편하고 눈도 덜 피로해요. 여기에 적용되신 분들은 또 이것만 쓰세요.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시인성 향상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접근성에 시인성 향상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엔 고대비 글자라고 있죠. 자, 배경과 구분될 수 있도록 글씨 및 색상 윤곽 조절한다고 하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이때와 확연히 틀려지죠. 좀 더 이 글씨를 윤곽을 더 대비를 높여서 훨씬 더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비 키보드는 고대비 글자일 때만 적용되게 됩니다. 자, 키보드에 적용하면 훨씬 키보드 보는 것도 눈에 잘 들어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버튼 강조는 단순히 버튼이 좀 눈에 잘 띄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자, 그 다음은 색상 반전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는 순간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눈에 더 확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보기에는 좀 아주 좋아요. 홈 화면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반전시킴으로써 눈에 좀 이렇게 확 띄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 색상 조정이라고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일부 색상을 보는데 문제가 있으면 색상 조절하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이제 색약이라든지 이런 분들 원하는 이런 컬러만 지정을 해서 색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흑백 음영을 한번 볼게요. 자, 사용 안 하면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라이트 필터는 꺼야 돼요. 자, 어때요? 흑백으로 나오죠? 이 오히려 또 흑백 보는 분도 많아요. 눈이 편하니까. 일부러 전자책 같은 것들은 컬러를 안 나오는 이유가 눈이 피로하기 때문에 일부러 흑백으로 보게 되죠. 전자책 같은 경우. 그런데 이 스마트폰도 이 흑백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훨씬 덜 피로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색깔만 특히 좀 구별을 못할 경우 그 부분만 바꿔주게 되고요. 그 밑에는 색상을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자, 각 원에서 이전 색상과 비슷해 보이는 색상을 선택해서 원하는 색상을 눌러 원하는 위치로 끌어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각 원에서 이전 색상과 비슷해 보이는 색상이죠. 그러면 뭐 요런 색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어떤 색깔에 조금 민감하거나 이런 분들도 요렇게 설정을 해서 쓰시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컬러 렌즈인데 텍스트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자, 화면에다가 색상 필터 추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늘색, 뭐 노천색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텍스트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사용한 용도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돋보기 창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요거는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확대한다고 하죠. 한번 켜볼게요. 자, 그 대신 돋보기 창 할 때는 한 손 조작 모드는 꺼야 돼요. 자,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접근성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접근성 버튼이라고 나왔죠? 자, 제가 웹페이지를 하나 열어봤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자꾸 움직이면 원하는 위치에 그대로 가져다 놓고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거는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서 보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접근성 버튼을 눌러서 이 확대되는 거를 껐다가 켰다가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대죠. 자, 이것도 유용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화면을 3번 눌러서 내가 필요한 때만 정확하게 확대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서 3번 확대합니다. 땅땅땅 찍으시면 돼요. 자, 사용함 해볼게요. 자, 이것도 한 손 조작은 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화면을 땅땅땅 3번 찍게 되면 자, 이렇게 확대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볼 수 있어요. 그죠? 다시 땅땅땅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이거는 전부 다 됩니다. 여기서도 땅땅땅 찍으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땅땅땅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을 땅땅땅 하고 3번 찍은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 같은 거를 열었다고 할 때요. 자, 이렇게 하나 열었다고 할게요. 땅땅땅 이렇게 3번 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접근성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확대 비율을 조절하려면 손가락을 2개 이상 화면에 대고 모으라고 하죠. 자, 손가락 2개 이상이니까 손가락 2개만 되면 됩니다. 이 화면 위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2개를 잡고 이렇게 늘렸다가 더 줄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개를 대고 화면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걸 움직일 때는 하나로는 안 되고요. 손가락을 2개를 이용해서 움직이면 내가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확대한 상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을 누르고 마지막 3번째는 길게 누르라고 그러죠. 그러면 화면 내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땅땅땅 하고 손을 띄지 않고 움직여요. 그러면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손을 띄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요렇게 쓰셔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연세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이 기능도 몇 번 쓰다 보면 적응되면 정말 편해요. 이것도 주위에 좀 눈이 나쁘시다든가 하신 분이 있으면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꼭 권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는 바로가기 이용해서 확대인데 이것도 키면 여기 끄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접근성 기능. 이걸 누르면 확대됩니다. 이거는 뭐 아까랑 거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터치패드 포인터 확대죠. 우리가 그냥 할 때는 상관없고요. 이 안에 뭔가 이제 포인터나 이런 게 나올 때만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앱을 쓰실 때 거기에 포인터가 들어간다.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글씨 크기와 스타일인데 이런 것들은 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글꼴도 다운을 받아서 또 설치를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뭐 이쁜 글씨체들 있죠. 여기서 다운 받아서 그 글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이쁜 글씨체들 쓰시는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쓰신 분들 있죠. 그거 전부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글자를 굵게 한다거나
키면 굵어지죠. 그럼 좀 보기가 훨씬 나아요. 자, 얇은 잘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글씨 크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기본 글씨들이 전부 확대돼서 표시가 돼요. 너무 작으면 사실 피곤하죠, 눈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화면도 이런 식으로 크게 작게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메신저라든지, 그죠? 카톡 같은 거 보실 때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화면 자체가 커지니까, 그다음에 홈 화면도 다 커져요. 그러니까 보시기가 훨씬 낫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은 접근성에 있는 시인성 향상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요거는 눈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하고 하니까 다 쓰시지는 않더라도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